단간지주를 보면 위대하다 진짜 여기는. 나는 미륵사지 위대하다 그랬는데 와 이게 어마어마하다. 그 전에 한국불교학회 남한여초 구산선문의 지형과 사상할 때도 그 자료집 표지를 이걸로 넣고, 이번에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그 집중 세미나에도 표지를 이걸 넣었던 거는 구산선문의 그 선사들의 어떤 선기, 선의 기운을 상징하는 어떤 오브제는 역시 이 단간지주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이제 넣었어요. 실제 한번 생각해 보면 선사들의 기백은 바로 이 단간지주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원래 단간지주라는 게 절 입구나 절 문턱에 있으면서 그 말 그대로 그 선사의 가풍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뭐 선사뿐만 아니라 교정도 가능합니다만은 가풍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길을, 단과 번을 세우는 하나의 그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단간지주를 보면 바로 그 여기에 거주했던 범위국사 이래 굴산산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죠. 나머지 구산선문 중에 팔산선문, 우리가 수미산문을 못 가보고 있지만 칠산선문에 이만한 단간지주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산선문 중에 특히 사굴산문, 여기에 이 석조 2개 남아있는 단간지주는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선종의 위세가 얼마나 했는가, 더구나 특히 사굴산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람하고 당당하고 굳건한 기세를 보여주는 단간지주였어. 어떤 철불, 어떤 석탑, 그런 못지않는 어떤 그런 웅비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 단간지주 이쪽 편과 이제 개울 건너편까지 전부 사굴산문의 하나의 그 권역이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장대했는가를 볼 수 있죠. 우리가 경주 황룡사나 부산 미륵사가 참 장대하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현재 남아있는 어떤 유물로 보면 익산에는 이제 석탑, 최근에 복원한 동탑도 있지만, 그리고 황룡사에는 또그 좌대, 가스불 연자석의 좌대와 여러 가지 그 발굴한 어떤 초석들이긴 하지만, 여기는 지금 한때는 풀밭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논으로 개간을 해서 지금 논으로 지금 벼를 다 심어놨네요. 못자리를.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아마 이 불산사 권역을 정확하게 다 조사해서 비전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개인들에게 넘어가서 아마 개인 소유로 지금 관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사굴산문이 복원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생각도, 이 자리가 대부분 논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선정사찰의 권역은 그래도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서 또는 발굴 결과 대부분 이렇게 그 지역의 그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전부 개인의 밭으로 이렇게 나눠 있어서 상당히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굉장히 장대한 이렇게 사굴산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간지주 뒤편에 있는 저 산이 사굴산이죠. 높이도 아마 해발 상당히 높게 보이죠. 그리고 각 산에 그 여러 줄기와 봉우리, 맥들도 장대합니다. 그럼 우리 석불 쪽으로 우선 이동해 볼까요?
통화가 됐습니까? 네, 지금 오고 있답니다. 여기가 굴산사지 석불자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이 수인을 보면, 손 모양을 보면 비로자나 불상이라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미륵으로도 불려서 여기 마을 동네 정류장 이름이 미륵금이라고도 돼 있죠. 하여튼 얼굴상은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갈아져 버려 가지고 볼 수는 없는데, 사후가 직원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말고 있어서 비로자나 불로 우리가 소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비로자나 붙이면 어느 이거를 싫어하는 이가 이렇게 얼굴을 갈아버렸죠. 얼굴하고 저기 다. 그래서 목을 부러뜨린 불상들이 들어 있는데 얼굴을 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자들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불자들이 그럴 리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 마을의 그 상징 비로자나 부리면서 동시에 이제 범일국사의 이미지를 방불케 한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불상만 봐도 이렇게 좌상이긴 한데 굉장히 몸에 어떤 체구가 웅장한 느낌이 들죠. 네. 힘이 넘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 불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범일국사의 그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쪽 범일국사가 결국 그 무혈한 게 있고, 범일국사도 결국 그 김원창이 원래 난을 일으킨 곳이 어디냐면 웅주예요. 웅주. 김원창이 그쪽에 그 하나의 그 관리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세력을 모아서 경주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밀려났고 실패했고, 결국 어떻든 간에 그 김경신이라는 나중에 원성왕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왕위를 빼앗기니까 알천에 물이 늘어나서 아침에 왕실에 들어가지 못했죠. 원래 상대등이었고 병부를 잡고 있었던 실세였던 김주원이 결국 왕위가 되는 걸로 확정됐었거든요. 문성왕의 족자여서 그렇게 됐었는데 결국 그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육촌인가요? 동생한테 결국 김경신에게 뺏겨서 원성왕이 되죠. 김경신은 이렇게 보호각을 세워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주 이 강릉 지역에 토속신 또는 뭐 산신 이렇게 숭배가 되어서, 과거에 이쪽 지역은 저 위에 말가를 물리셨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과 김유신 장군이 하나의 이쪽 지역의 지역 신까지 성화가 됐는데, 이후에 범일국사가 오히려 이 지역의 토속 산신 역할까지 되면서 올 단오제 이럴 때마다 태백 산신을 대신해서 범일국사상을 모셔서 의식을 치르고 합니다. 그만큼 범일국사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나마 무열한계하고도 그 후손이다 보니까 그런 그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부 주택이 다 들어서 가지고 지금 감자밭과 또 여러 가지 그 밭 이렇게 다 바뀌어서 이 방대한 절터가 지금 겨우 단간지주, 여기 비로자나불 석상, 또 건너편 개울 건너편에 부도비, 또 태어난 곳 학소대, 그 다음에 샘, 이런 몇 군데 유적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던 일부 유물들은 또 뭐 관동대 박물관이나 또 몇 군데 지역 박물관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단간지주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최대의 석조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산사의 위상을 암시해주고 있다 볼 수가 있죠.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이것을 잘라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감자를 그래 드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걸 아직 못해서 여기 그런 거를 나오면 우리 여기 수익이 되게 되는데 그런 기대가 좀 끝나야 되는데 네. 이 주변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나? 예. 이게 전부 847년 문성왕 9년에 아마 이전에 절이 여기 있었을 거로 보이고요. 851년에 범일국사가 여기에 주석하면서 아마 본산으로 삭격을 크게 키워갔습니다. 아마 왕실의 후원을 받고 그러다가 고려 현종 때, 그란의 침입 때 아마 불탔고 고려말 조선 초에 해사가 된 이후에 1936년에 이제 유구조사 13년에 강릉에 불가 10년에 또 해체하고 2000년에 들어와서 또 태풍 루사 피해에 따라서 강문화재연구소가 좀 조사를 했고 2010년 11년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선정을 위한 시굴조사 12년 16년에 어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1차, 2차, 3차, 5차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굴산사지 위협자형 공간, 추정생활공간, 선성의 추모공간 등의 단위공간으로 요즘 대규모 사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창건 이후에 고려 전말까지 여러 차례 변화가 됐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선종 공간에서 탑비전, 연못, 성탑, 탑비와 성탑구역 연결한 보도 계단 시설을 구축했고 공간 건물 담장 배수로 보도 시설도 조성되고 사회 권역, 절의 사찰 권역 안에서는 탑비의 기부, 거북이 받침서, 비석편, 성탑 부재, 불산사, 천경, 삼년, 오대산, 금강사 등 명문 기와가 고려 자기, 청동, 종편 등의 대량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이런 아마 유물들은 주로 강릉대 박물관이나 아마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이러고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최근에 또 관동대, 화토리 관동대에서 발굴한 적도 있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일부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여기 유적은 저기 아까 봤던 비로자나불 고려시대 초의 석굴 자산을 하고 있는데 고려가 918년 건국이고 신라는 935년에 망하기 때문에 신라 말이라 볼 수도 있고요. 울산사지의 석천 돌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샘이 있으니까 그리고 단간지주가 있고요. 불사사 성탑이 있고 성탑 하부에 석실이 보이는데 이 석천도 우리 범일국사 탄생하고 관련되어 있고 요 위에 산자락에 올라가면 학소된 가는 공간도 있습니다. 전부 범일국사가 태어났을 때 아마 특이하게 생기고 그래서 아마 내다 버렸던 모양인데 하기에 와서 이렇게 감싸 주어 가지고 다시 데려와서 키웠다는 그런 그 설화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죠. 아마 석천도 그 범일국사 임신 어머니 임신하고 관련될 겁니다. 어머니가 이 물을 마시고 임신했던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예.
보니까 힘들도 다 해결이 됐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석천이라는 우물인데 이 마을에 살던 한 양가집 처녀가 하루는 물을 길러 가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떠니까 바가지에 해가 이제 비쳤다는 거죠.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쏟아내기를 반복하면서 자꾸 이렇게 물을 떴더니 계속 해가 바가지 물에 떠가지고 결국 그 바가지 물을 마신 뒤에 처녀가 배가 불러왔고 14개월 만에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보밀국사였다는 거죠. 이제 삼국유사, 조당집, 이명지 등 또 향토지에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밀국사 모친이 이 물을 마시고 이제 보밀국사를 임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석천인데. 석천 위에 지금 석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어깨 윗부분, 머리와 어깨 일부가 다 잘려나갔죠. 이 물에서 그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고대 슬라이스 항상 이렇게 X가 안 나타나죠. X가 그게 이제 하늘과 연계되는 거고, 해도 역시 그래서 우리가 해모수 다 해모섭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화가 뭐 이렇게 하백신과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 보면 이제 신성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그 레토릭일 수 있고 기법일 수 있는데, 범일국사도 그런 거잖아요. 범일할 때 일도 역시 보면 여기 지금 해일자 쓰죠. 범일국사. 그래서 신묘한 영역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확소된가 그럴 겁니다. 같은 느낌으로 보면 거기 말은 잘 안 되는구나. 부도부터 먼저 가보죠.